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물리화학, 양자화학과 분자구조 제7강 화학결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7강은 제3장의 분자에 대한 양자역학 중에서 첫 번째 강으로 3장 분자 양자역학은 3개의 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인 7강에서 오늘 수업에서는 화학결합을 다루는데, 화학결합은 원자에 대한 양자역학에서부터 원자가 원자로 간에 모여서 분자가 되는 그러한 화학결합 현상을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하는 것을 다룬 것입니다. 7강 화학결합 원자에서 분자로는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보른 오펜하이머 분자, 그리고 두 번째 절에서는 원자과 결합론과 현대적인 양자역학적으로 다른 화학결합인 분자 궤도 함수론, 그런 다음에 동핵 이원자 분자, 즉 핵의 종류가 서로 같은, 즉 H2나 N2나 O2 같은 그러한 핵과 핵이 같은 핵들이 만나서 분자를 이루는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 분자 궤도 함수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것을 보고, 이거로부터 우리 새로운 개념으로 결합 차수 그리고 결합 에너지와 결합 길이를 화학결합 분자 궤도 함수론적으로는 이제 1차 결합, 2차 결합 그런 것뿐만 아니라 1.5차 또는 2.5차 이런 결합 차수들도 가능해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인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입니다. 입자가 3개 이상인 개는 슐레징거 방정식으로 엄밀하게 풀 수 없었죠. 우리가 전자가 두 개인 원자에서 전자가 2개 이상이면 슐레징거 방정식으로 엄밀하게 풀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3개 이상인 개에서는 근사법을 사용했었죠. 분자가 되면 근본적으로 분자들은 2개의 핵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적어도 전자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자가 3개 이상인 개가 되기 때문에 근사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분자가 됐을 때의 근사를 다루는 기본적인 개념이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예요. 분자는 최소 2개의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때 핵의 질량이 전자의 질량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핵들이 정지해 있다고 가정해서 다루는 것이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예요. 그래,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로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로 적당한 핵 간 거리를, 즉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선정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핵 간 거리를 고정시키고 전자에 대한 슐레징거 방정식을 푸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핵 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이러한 첫 번째 과정의 슐레징거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그런 계산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얻어진 결합 길이에 따른 핵 간 거리를 변화시켰을 때 이 결합 길이에 따른 에너지들을 그때 에너지들을 도시화하면 포텐셜 에너지, 그림 7.1과 같은 포텐셜 에너지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포텐셜 에너지 곡선으로부터 평형 결합 길이, 즉 RE와 결합 해리 에너지 D0를 구하는 방법이 본 오펜하이머 근사를 이용해서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를 해서 계속 그 핵 간 거리, 즉 R 값을 변화시키면서 에너지들을 점점 계산해서 그걸 다 찍어서 곡선을 도시하면 이와 같은 곡선이 만들어지고, 이때 RE 값, 이게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그때의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두 핵 사이의 본드 결합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예요. 그리고 이 RE 값일 때, 에너지가 0일 때, 이때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이때의
0에서부터, 즉, 핵, 원자와 원자가 서로 독립적으로 있을 때의 에너지, 그거를 0으로 잡았을 때, 그것과, 그 다음에 이 R2에 도달했을 때의 에너지 값의 차이, 이 차이가 바로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즉, 결합 해리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결합을 이룬 상태의 에너지가 여기였다가,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두 원자들이 점점 멀어져서 완전히 둘이 해리 됐을 때, 그때 에너지가 0이니까 이 차이가 결합 해리 에너지가 되겠죠. 그림 7.1의 내용을 보면, 분자 전체 에너지는 분리되어 있는 두 원자의 에너지 합과, 즉, 분리되어 있는 두 원자의 에너지가 분리되어 있을 때가 이 거리가 완전히 멀어졌을 때 이 두 개가 되겠고, 이때 에너지보다 결합했을 때의 에너지는 낮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그래서 이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부터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점점 낮아져서, 즉, 두 원자가 접근해서 가까워지면 한 전자는 다른 원자의 핵으로부터, 즉 원자가 A 원자와 B 원자가 있다 그러면 A 원자의 전자는 B 원자의 핵으로부터, 핵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멀리 떨어졌을 땐 둘 사이에 이 전자와 핵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서, 즉 한 원자의 전자는 다른 원자의 핵으로부터 인력을 받아서 점점 끌려 내려오고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안정화는 두 원자가 완전한 결합을 이룰 때까지, 즉 이 지점 완전한 결합을 이룰 때, 즉 둘 사이의 거리가 R2, 에너지적으로는 최소점, 이때가 될 때까지, 최소 에너지가 될 때까지 점점 끌려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한 결합을 이루고, 그런 다음에 그것보다 더 가까워지면 두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R2보다 가까워지면 이번에는 핵과 핵이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두 핵 사이의 양전하 사이의 반발력이 이때는 핵 전자 사이의 인력보다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불안정화됐다. 즉 에너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는 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급격하게 에너지가 상승해서 불안정화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이쪽으로 밀려내려요. 그래서 둘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또 너무 가까워지면 핵과 핵 사이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또 불안정해지고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분자체인 수소 분자 이온을 보면, 수소 분자 이온은 가장 간단한 분자계가 되죠. 즉 전자가 하나만 있는. 그래서 이 가장 간단한 분자계를 도시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핵 A고 요게 핵 B이고 전자가 하나 있는, 이게 수소 원자 A, 수소 원자 B라고 하면 수소 원자 두 원자 사이에 핵과 A, B의 핵이 있고 거기에 전자가 하나 있는, 이게 가장 수소 분자 이온을 좌표로 도시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에 대해서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를 적용하면 이때 해밀토니안은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 텀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핵과 핵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텀이 있을 테고, 그거를 VNN이라고 하고, 요 N은 뉴클리오, 즉 핵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핵 A와 전자 사이에 또 포텐셜 에너지 텀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핵 B와 전자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텀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 해밀토니안은 전자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핵과 핵 사이의 포텐셜, 그 다음에 핵 A와 전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핵 B와 전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에서는
이 핵과 핵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때 포텐셜 에너지 Vn은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해밀토니안을 두 부분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은 첫 번째는 전자와 관련된 해밀토니안과 그 다음에 핵과 핵 사이의 상수, 이거로다가 핵과 핵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상수인 포텐셜 에너지 Vnm로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자에 관련된 해밀토니안은 전자의 운동 에너지 텀과 그 다음에 전자와 핵 A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텀, 그다음에 전자와 핵 B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텀으로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밀토니안을 구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슐레징거 방정식과 에너지를 보면 전자에 관련된 해밀토니안, 즉 전자에 관련된 그때의 파동함수를 적용하면 H 일렉트론, psi 일렉트론은 E 일렉트론, psi 일렉트론일 테고, 그 다음에 핵과 핵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슐레징거 방정식 Vnn, psi nn은 EPnn, psi nn이 되겠죠. 즉, 이건 포텐셜 에너지라서 핵과 핵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라서 EPnn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오펜하이머에 의한 전체 에너지는 전자에 대한 에너지 EEL과 핵과 핵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EPNN을 합한 것이 본 오펜하이머에 의한 전체 에너지가 되겠죠. 이때 이 비율은 본 오펜하이머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본 오펜하이머는 에너지는 핵 간 거리가 일정할 때의 전체 에너지가 되죠. 즉, 핵 간 거리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근사해서 무시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핵 간 거리 R이 일정할 때 이 값은 상수가 될 테고, 이 R 값을 바뀌어가면서 또 계산을 반복해서 이 에너지들을 구하면, 이렇게 에너지를 구하면 이 에너지들을 우리가 도시하면 그림 7.1과 같은 에너지 곡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합 이론의 두 가지인 원자가 결합론과 분자 궤도 함수론을 보겠습니다. 이 원자가 결합론은 원자가 결합을 영어로는 밸런스 본드라고 하고, 이론이니까 시오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는 줄여서 밸런스 본드 이론에서 VB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자가 결합론은 화학 결합을 양자 역학을 사용해서 설명한 최초의 이론인데, 이때 루이스 공유 결합을 이 양자 역학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공유 결합에 대한 공유 결합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를 하였고, 이 원자가 전자들이 여기에서는 원자가 전자, 즉 최외곽 전자들이 상호 결합해서 결합을 형성한다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설명을 시도한 것이고, 그러면 원자는 분자 내에서 그들의 특성을 유지한 상태로다가 결합만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H2 분자의 경우를 보면 H2 분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수소 원자, 하나를 HA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HB라고 하면, 이때 전자 1은 HA에만 존재하고 전자 2는 HB에만 속해 있다고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분자에 대한 파동함수, 즉 H2 분자에 대한 파동함수는 이제 라지 psi로 나타내고, 원자에 대한 파동함수를 스몰 psi로 나타내면, 즉 H2 분자 전체에 대한 파동함수 라지 psi는 psi A 1번, 즉 psi A의 전자 1번이 속해 있는 것과 psi 2의 B의 전자 psi B의 전자 2가 속해 있는 것을 결합시키면 되겠죠. 우리 이미 알다시피 전체 파동함수는 각각의 파동함수의 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자 파동함수 라지 psi는 psi A1 곱하기 psi B2로 이렇게 형성된다고 다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원자가 서로 접근해서 파동함수가 이제 겹침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결합을 이루게 된 거죠. 겹침이 일어나면, 이제 하나의 뭉텅거리에 두 전자가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자를 1번과 2번을 서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이 구분 불가능할 때 우리는 그거를 선형결합해서 구분 불가능성을 나타냈어요. 즉, 전체 파동함수가 푸사이 A1, 푸사이 B2가 맞는지, 푸사이 A2, 푸사이 B2가 맞는지 서로 구분할 수가 없던 것. 이 푸사이 A1하고 푸사이 B2와 푸사이 A2하고 푸사이 B1은 서로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분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구분 불가능한 상태를 우리는 선형결합에서 표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선형결합한 분자 파동함수를 플러스로 선형결합한 것과 마이너스 선형결합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면 이 라지 푸사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푸사이 A1, 푸사이 B2 플러스 마이너스 푸사이 A2, 푸사이 B1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에너지를 본 오펜하이머 근사 앞에서 봤던 그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했더니 라지 푸사이 플러스가 라지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낮은 에너지 값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합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즉, 그래서 밸런스 본드 시어리 푸사이 VB에서는 결합은 푸사이 A1, 푸사이 B2 플러스 푸사이 A2, 푸사이 B1으로가 구성된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밸런스 본드 시어리입니다. 즉 원자과 결합 이론이에요. 그리고 원자과 결합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분자 궤도 함수 푸사이 VB는 이렇게 구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봤다시피 플러스로 결합하면 그러면 그 얘기는 A에 있던 원자 A의 파동함수하고 원자 B의 파동함수와 결합을 해가지고 두 개가 서로 보강 중첩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푸사이 A1, 푸사이 B2 플러스 푸사이 A2, 푸사이 B1은 보강 중첩에 의해서 핵과 핵 사이에 그때 거기서 전자를 발견한 확률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것이 푸사이 A1이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플러스로 결합하면 A의 파동함수와 B의 파동함수가 중간 영역에서 겹치면서 보강 중첩이 일어나서 그것이 결합을 이루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 VB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파동이 보강 중첩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것을 3차원적으로 그리면 이러한 모양이 되고 이것을 이 결합된 부분, 즉 이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면 그게 원형이 되죠. 원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즉 이와 원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자 오비탈, 애토믹 오비탈 A5의 뭐와 같은 모양이냐 하면 S 오비탈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결합을 시그마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시그마는 히람 문자 시그마는 영어 알파벳 S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토믹 오비탈에서는 S 오비탈이 됐던 것을 이제 분자에서는 이것을 시그마 결합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N2 분자를 보면 N2 분자의 경우는 N 원자는 원자의 전자 배치가 1s2, 2s2, 2px1, 2py1, 2pg1이 되죠. 이때 체외각에서 VB 이론에서는 체외각 전자들만을 다루니까 체외각에서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는 2px1, 2py1, 2pg1이죠.
그러면 시그마 결합은 P와 PG와 PG 같은 우리는 G축을 주축으로 삼는데 이 PG 전자하고 PG 전자가 만나면 이렇게 PG와 PG가 만나면 축 방향으로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겹치게 되죠. 겹쳐서 이 겹친 결과 이 부분이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가 전자 밀도가 높아지고 이 부분은 본래 있던 그대로의 그런 밀도를 유지하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합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단면적을 보면 또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시그마 결합이라고 부르게 되겠어요. 파이 결합이라는 것은 px 오비탈과 px 오비탈, pg 오비탈과 pg 오비탈이 만났을 때 그때 파이 결합을 이루는데, 파이 결합은 이와 같이 px와 px가 만나면 위아래로 이렇게 이 부분에서 겹침이 일어나죠. 그래서 겹침이 일어난 결과 이와 같은 현상을 오비탈을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자르면 위에 원 하나, 아래 이런 모양이 하나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원자 오비탈에 위아래로 있는 그런 R형 모양, 즉 P 오비탈과 유사한 모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영문자 영어 알파벳 P에 해당되는 그리스 알파벳이 파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파이 결합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자 궤도 함수론을 보겠습니다. 분자 궤도 함수는 몰레큘러 오비탈 시오리에서 요 M과 O를 따서 MO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자 궤도는 MO라고 부르겠습니다. 분자 궤도 함수로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분자를 이뤘을 때 분자 내에 있는 전자들은 어떤 특정 결합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을 이뤘기 때문에, 분자를 이뤘기 때문에 그 분자 내에 있는 전자들은 분자 전체에 퍼져 있죠. 그래서 분자 전체에 퍼져 있다고 보는 그런 이론이 분자 궤도 함수론이에요. 또다시 H2 플러스 수소분자 이온을 보면, 수소분자 이온의 경우는 전자 하나가 이 H2 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한순간에는 전자 핵 쪽에 전자 핵 쪽에만 있을 수도 있고, 어느 한순간에는 전자 핵 A 쪽에만 어느 한순간에는 전자가 핵 A 쪽에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한순간에는 B 쪽에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순간은 A와 B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가 핵 A 쪽에 위치할 때 그때의 파동함수는 핵 A 쪽에만 있으니까 그때의 파동함수는 psi A가 될 테고, B 쪽에 위치할 때는 그때는 psi B가 되겠죠. B 원자에 대한 파동함수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MO 이론은 분자 내 전자는 특정 위치에 속해 있지 않고 분자 전체에 퍼져 있는 것으로 다루니까 A 쪽에만 있다, B 쪽에만 있다 이렇게 볼 수 없고 두 개를 합한 그러한 내용을 주겠죠. 그래서 그때 파동함수, 분자의 파동함수 MO 이론에 의한 분자의 파동함수는 psi MO는 또 구분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선형결합해서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psi A와 psi B의 선형결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정규화되어 있으려면 정규화상수 N이 앞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전체 파동함수, 분자의 파동함수 MO를 각각 원자들의 파동함수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LCAOMO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몰레큘러 오비탈을 LCAOMO라 한다 이거죠. 이 LCAOMO는 무슨 뜻이냐 하면,
linear combination of atomic orbital, 즉 원자 오비탈들을 선형 결합해서 linear combination 해서 만든 molecular orbital, MO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linear combination of atomic orbital, molecular orbital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선형 결합을 하면 두 가지 플러스로 선형 결합한 것과 마이너스로 선형 결합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곳이 요 점선으로 된 것이 A 원자 쪽에 몰려 있을 때의 애토믹 오비탈. 그 다음에 요 점선은 B 원자 쪽에 몰려 있을 때, B 원자 쪽에 위치했을 때의 애토믹 오비탈이 되고, 이 두 애토믹 오비탈을 선형 결합하면 이와 같은 실선으로 만들어진 것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겹쳤을 때는 그것이 플러스로 선형 결합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로 위치하고 다른 하나의 애토믹 오비탈은 플러스로 이렇게 위치하면 이 두 점선들을 결합시키면 이와 같은 실선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마이너스로 선형 결합한 거죠. 하나는 플러스,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로 선형 결합하면 그 애토믹 몰레큘러 오비탈이 이와 같은 몰레큘러 오비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로 선형 결합해서 만들어진 몰레큘러 오비탈, 요거는 마이너스로 선형 결합해서 만들어진 몰레큘러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MO 플러스에 대해서 확률 밀도를 보면 MO 플러스 확률 밀도를 볼 때는 그 파동함수에 자승을 하면 되니까 이것이 플러스로 선형 결합했을 때의 LCAO MO였어요. 이거 자승을 하면 그 결과는 N자승 푸사이 A 자승 플러스 푸사이 B 자승 플러스 2 푸사이 A 푸사이 B가 되죠. 이때 푸사이 A 자승은 전자가 핵 A 쪽에만 있을 때, 그때 있을 때 확률 밀도이고, 푸사이 B 자승은 전자가 B에 완전히 속해 있다. 그쪽에만 있을 때로 가정했을 때의 확률 밀도이고, 푸사이 A, 푸사이 B는 겹침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겹쳤을 때, 선형 결합해서 겹쳤을 때의 확률 밀도를 푸사이 A, 푸사이 B라고 해요. 이것은 겹침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원자 궤도 함수에 의한 여분의 확률 밀도가 만들어진 거죠.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푸사이 A 자승과 푸사이 B 자승이라는 확률 밀도만 있는데 두 개가 MO를 이루게 되면, MO를 이뤄서 겹치게 되면 푸사이 A, 푸사이 B라는 여분의 확률 밀도가 생기게 되고 이 확률 밀도의 기호로 인해 가지고 결합이 형성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MO 플러스의 겹침 밀도는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2AB만큼의 겹침 밀도가 돼서 플러스로 만들어질 때는 이만큼의 그 밀도가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파동함수 MO 플러스의 확률 밀도는 아까 그거를 푸사이 자승하면 이러한 확률 밀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MO 플러스는 이거는 결합 궤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만큼이 더 플러스 2 푸사이 A 플러스 푸사이 B만큼이 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결합 궤도 함수라고 하고, 그래서 두 원자 궤도 함수가 2 푸사이 A 푸사이 B만큼 보강 간섭을 가지고 중첩이 하게 됐고, 그래서 핵과 핵 사이에 플러스 양의 확률 밀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축을 따라서, 그래서 이게 G축인 결합축이라면 결합축을 따라서 형성되는 결합 궤도 함수는 그거는 이제 시그마 궤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시그마 MO, 시그마 궤도 함수라고 부르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MO-1에 대한 확률 밀도를 보면 이제 요거 MO-1에서 자승을 하면 N자승 푸사이 A 자승 플러스 푸사이 B 자승 마이너스 2 푸사이 A 푸사이 B가 되겠죠. 그래서 확률 밀도는 이거 하면 요 둘 사이에 겹침적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됩니다. 원자 사이의 확률 밀도가 0이 되겠어요.
따라서 푸사의 MO-는 이거는 반결합 궤도함수라고 부르고, 두 원자 궤도함수가 마이너스 2 푸사의 A, 푸사의 B만큼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두 원자 사이에 0이 되죠. 확률 밀도가 0이 돼요. 그래서 핵과 핵 사이에 확률 밀도는 0이 되고, 이것은 결합축을 따라서, 만약에 이게 결합축이면 결합축을 따라서 형성하는 결합 궤도 함수는 이번에는 시그마 푸사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그마 푸사이 궤도라고 하고, 이 푸사이는 반결합 궤도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합니다. 아니, 스타는 시그마 스타로 나타내고, 이 스타는 반결합 궤도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몰레큘러 오비탈이 만들어졌을 때, MO가 만들어졌을 때, 그 대칭적인, 이 대칭, 반전 대칭 중심으로 그 성격을 또 나타내주는데, 이와 같이 몰레큘러 오비탈이 만들어졌는데, 그 몰레큘러 오비탈의 중심점, 이거를 반전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 반전 중심을 지났을 때, 같은 부호를 갖느냐, 반대 부호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반전 대칭성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이 중심점을 지나서 반대쪽으로 갔을 때 같은 부호로 나타내면, 어느 지점에서도 왔다 갔다 했을 때 같은 부호로 나타내면 그것을 짝반전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게라데 대칭이라고 합니다. 이 게라데는 독일어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의 양자역학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즉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독일어권에서 발전했죠. 그래서 독일어 용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 독일어로 게라데는 짝이라는 뜻이에요. 홀짝의 짝. 그래서 짝을 이루고 있다 해서 그래서 짝반전성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게라데의 G를 따서 G로 나타납니다. 반정원 중심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궤도함수가 같은 부호를 갖는 그러한 궤도함수를 게라데로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시그마 궤도함수의 경우에는 대칭 궤도함수가 게라데가 되죠. 그 다음에 반전 중심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갔을 때 다른 부호를 갖는 그러한 궤도함수를 홀반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은 독일어로 웅게라데라서 U로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반전 중심에 대해서 이 반전 중심 대칭 이동했을 때 궤도함수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 그거는 U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그마 궤도인데 게라데와 웅게라데로 대칭, 반전성으로 나타내면 웅결하기 때문에 시그마 U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반결합, 시그마의 궤도이면 반결합 궤도니까 스타가 되겠죠. 그 스타냐, 스타가 아니냐 상관없이 대칭, 반전에서 대칭적이면 결합에, 반대칭적이면 웅결합으로 나타내줍니다. 3절로 와서 동핵 이원자 분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동핵 이원자 분자의 경우, 즉 같은 종류의 핵으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 H2와 헬륨2 같은 경우를 보면 H2는 이제 1s 오비탈과 수소의 1s 오비탈과 수소의 1s 오비탈이 만나면 하나는 결합 궤도 함수인 시그마 궤도가 만들어지고, 다른 하나는 시그마 스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시그마는 반전 대칭성을 보면 게라데였고, 시그마 스타는 웅게라데였어요. 그래서 1 시그마 G 오비탈하고 1 시그마 U 스타 오비탈 MO가 만들어지죠. 이때 결합 궤도 함수가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하고, 반결합 궤도는 에너지적으로 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H2의 경우는 전자가 2개 있으니까 그 전자는 한 궤도당 전자가 2개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은 쪽부터 전자가 들어가서 1시그마G의 전자가 이렇게 2개가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헬륨의 경우는 또 헬륨에 있는 1s 오비탈하고 헬륨의 1s 오비탈이 만나는 1s 오비탈, 1s 오비탈이니까 1시그마 G하고 1시그마 U 스타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헬륨2는 전자가 4개 있으니까 헬륨2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헬륨2는 1시그마지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궤도에 또 전자가 2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H2의 경우는 1시그마지에 전자가 2개가 배치되기 때문에 결합 궤도 함수에만 전자가 2개가 들어가서 결합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헬륨2 같은 경우에는 1시그마지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시그마 U 스타의 반결합 궤도에도 전자가 2개가 들어가서 결합 궤도와 반결합 궤도가 서로 성쇄돼서 결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He2, 헬륨2라는 그런 분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헬륨은 그래서 He2로만 존재하게 되죠. 18쪽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분자를 형성하지 않고 원자로 존재하는 게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주기 원소로 내려와서 리튬2하고 베릴륨2를 보겠습니다. 리튬2도 ES 오비탈에 전자가 있고 리튬도 ES 오비탈까지만 전자가 들어가고 베릴륨도 ES 오비탈까지만 전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리튬2와 베릴륨2는 ES 오비탈과 ES 오비탈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MO가 형성되겠어요. 그때는 그 1s 오비탈과 2s 오비탈과 마찬가지고 s 오비탈과 s 오비탈 사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MO이기 때문에 시그마 G와 시그마 G 스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시그마 G와 시그마 U 스타 두 개의 시그마 결합 오비탈과 반결합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2 시그마 G, 2 시그마 U 스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Li2는 1s 오비탈은 다 1 시그마 G와 2 시그마 U에는 물론 전자가 다 찼고 2s 오비탈에서 2 시그마 G에 전자가 2개 들어가서 2 시그마 G2가 되겠죠. 그래서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즉 결합 궤도에만 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베릴륨2는 2 시그마 G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2 시그마 U 스타에도 전자가 2개 들어가기 때문에 결합 궤도와 반결합 궤도가 상쇄가 돼서 결합이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릴륨2도 결합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한 원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얼마나 결합이 강하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은 결국 겹침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있죠. 그 밀도 값이 얼마나 되느냐, 즉 푸사이 A, 푸사이 B 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 값을 구하는 방법이 겹침 적분이고 그거를 오버랩 인테그랄하고 기호로는 S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겹침 적분은 겹침 밀도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푸사이 A 스타, 푸사이 B, A와 B에 대해서 우리가 밀도를 구할 때는 A 스타 해서 D 타우 전체 영역에 대해서 인테그를 하면 되니까 겹침 적분은 값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S는 인테그랄 푸사이 A 스타, 푸사이 B, D 타우에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봉서부터 F1소, 불소까지 2주기에 아까 리튬과 베릴륨은 보았고 봉서부터 불소까지를 보면 이 봉소부터 불소까지는 ES 애토믹 오비탈하고 EPAU를 가지고 있죠. 아까 리튬과 베릴륨은 ES 오비탈만 갖는 경우였고 그러면 이 AO 사이, ES 오비탈과 EP 오비탈 사이의 선형 결합은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먼저 ES와 ES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2 시그마 G하고 2 시그마 U 스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ES하고 EPX
또 EPY하고의 결합은 이거는 MO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SO비탈, 이게 SO비탈이고 PX와 PY 오비탈은 이 축에 대해서 이게 결합축이면 PX와 PY 오비탈은 위아래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SO비탈하고 이 PX나 PY 오비탈이 만나게 되면 이 부분은 플러스 이게 플러스이고 S는 플러스만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겹치면 겹치는 그 겹친 밀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요 마이너스인 쪽이 겹치는 겹친 밀도하고 둘이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MO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ES하고 EPX 또는 EPY는 MO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축과 축이 만나는 ES하고 EPG 오비탈은 축 방향으로 만나기 때문에 시그마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EPG하고 EPG하고 EPG도 또 시그마 오비탈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같은 축 방향으로 만나니까 우리 이미 밸런스 본드 시어리에서 봤어요. PG와 PG는 같은 방향으로 만나니까 시그마 MO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PX와 PX 또 PY와 PY는 앞에 밸런스 본드에서도 봤다시피 또 파이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MO에서는 파이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애토믹 오비탈이 정교화된 그런 애토믹 오비탈을 사용하면 정교화됐으니까 1S와 1S 같은 레벨에 있는 1S와 1S 그 다음에 EP와 EP 그 다음에 EPG와 EPG EPX와 EPX, EPY와 EPI는 그때 정교화된 그런 애토믹 오비탈을 사용하면 같은 레벨에 있는 것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그때의 겹침 밀도 S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오비탈끼리 만나서 S와 PX 또는 S와 PY가 만나면 앞에서도 봤다시피 그때는 오비탈을 MO를 만들지 않으니까 즉 S가 겹침 밀도가 0인 것이고 그 다음에 ES와 EPG가 만나면 이거는 같은 레벨의 오비탈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에너지 차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S 오비탈은 좀 낮고 P 오비탈은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에너지 차이에 따라서 겹침이 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AO 간의 에너지 차이에 따라서 겹침 밀도 적분값 S가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비슷하면 핵 간 거리에 따라서 X 값이 변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핵이 즉 S오비탈과 S오비탈의 이쪽의 핵과 이쪽의 핵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조금만 겹쳤을 때는 작은 S값이 같고 점점 더 가까워져서 많이 겹치게 되면 큰 S값을 갖고 이 두 개가 완전히 두 핵이 겹쳐버리면 즉 이 핵이 여기까지 와서 이 핵과 이 핵이 겹쳐버리면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로 겹친 부분하고 마이너스로 겹친 부분이 서로 같아지겠어요. 양쪽의 밀도가 같아져서 두 핵이 완전히 겹치면 이때는 S가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S를 가지려면 이 핵이 여기까지 왔을 때가 가장 큰 S 값을 갖겠죠.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정교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H2 플러스에 대해서 푸사이 MO 플러스를 정교화하더라. 그리고 이때 H2 플러스에 대한 S값은 0.59이다. 자, LCAO MO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분자 궤도 함수를 정교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푸사이 MO 플러스를 정교화식에 넣으면 정교화는 이것이죠. 인테그랄 푸사이 스타, 푸사이 D타를 했을 때 그때 전체 값이 1이다 하는 것이 정교화였어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정규화 상수 n을 통해서 우리가 인테그를 하면 두 개를 자승하면 푸사의 A 자승, 푸사의 B 자승, 2 푸사의 A, 푸사의 B가 됐었죠. 그래서 상수 n 자승 앞으로 빼내면 인테그랄 푸사의 A 자승 D 타우 플러스 인테그랄 푸사의 B 자승 D 타우 플러스 2 인테그랄 푸사의 A, 푸사의 B D 타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요거는 1이고 이게 같은 것이니까 요거 1이고 또 요거 1이고 그 다음에 2 요거 s가 되겠죠. 인테그랄 푸사의 푸사의 b d타운 것은 s였어요. 그래서 간단히 나타내주면 n자승 1 플러스 2s가 정규화했으니까 1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1이 되려면 s는 0.59니까 요 s에다 0.59를 집어넣으면 n은 루트 2 플러스 2 곱하기 0.59분의 1이 되겠고 그 계산하면 0.56이 됩니다. 그러면 정규화한 LCAO-MO 푸사의 MO 플러스는 정규화 상수 0.59이고 이게 H2니까 이거에 대한 AO는 푸사의 1S 그리고 푸사의 1S 푸사의 1S 플러스 푸사의 1S가 되겠죠. 그래서 몰레큘러 오비탈은 결합 몰레큘러 오비탈은 0.56 푸사의 1s 플러스 푸사의 1s에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파이 궤도 함수를 보겠습니다. 파이 궤도 함수는 px와 px 또는 py와 py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둘이 만나면, 즉 플러스와 플러스 방향으로 만나면, 즉 플러스로 선형결합하면, 플러스로 선형결합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둘이 만나면 플러스 겹쳐서 이렇게 커다란 위쪽에 플러스의 궤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결합하면 또 아래쪽에 마이너스 궤도,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의 커다란 로브를 갖는 그러한 MO가 만들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가운데가 반전 중심이고, 반전 중심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가면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이때의 파이 오비탈은 U가 되겠습니다. 온결합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합이라고 해서 반드시 G, 또 반결합을 해서 반드시 U, 그것은 아니라 어떤 식으로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전 중심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갔을 때 부호가 바뀌면 U, 부호가 같으면 G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선형결합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고 또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나니까 이 두 분이, 이 가운데 부분이 상쇄돼서 상쇄간섭은 상쇄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노드가 생긴 상쇄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로 남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또 이쪽이 가운데가 상쇄 나오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좀 남고 가운데는 상쇄에서 사라지고 이쪽이 플러스가 남겠죠. 그래서 이 중심점, 반전 중심점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가면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 파이 결합은 파이 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합 반결합으로 따지면 파이 U이고 이것도 결합 반결합까지 포함시키면 파이 G 스타가 되겠죠. 이거는 결합 궤도 함수고 이거는 반결합 궤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B2에서부터 분소에서부터 불소까지 B2에서부터 F2까지를 보면 궤도 함수가 즉 ES와 ES가 만나면 EG 결합 궤도 함수와 EGU 스타 반결합 궤도 함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EP와 EP가 만나면 시그마 G와 시그마 U 스타가 생기고 이거 시그마이기 때문에 1S 만난 것들은 1G 1시그마 스타 그 다음에 ES와 ES가 만난 것들은 2시그마 스타. 그 다음에 EPG가 만든 것은
3시그마지 3시그마 스타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PG와 PG가 만나서 시그마 3시그마 G와 3시그마 U 스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PX와 PX가 만나면 파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파이는 PX끼리 만난 것과 또 PY끼리 만난 것 해서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파이는 첫 번째로 만들어진 파이로서 1파이, 그리고 결합궤도는 U였죠. 1파이 U고, 그 다음에 반결합궤도는 1파이 G 스타가 됩니다. 이 B2에서부터 F2까지는 이와 같이 파이가, EP가 만났을 때 1파이 U가 파이 궤도가 시그마 궤도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과 또 시그마 궤도가 파이 궤도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 이 순서가 이렇게 파이 궤도가 아래에 있는 것과 시그마 궤도가 아래에 있는 것 두 가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원자의 크기, 즉 원자가 큰 것들, 즉 붕소에서부터 붕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불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해서 원자의 크기가 작아지죠. 그래서 그것들이 큰 원자들이 만났을 때와 작은 원자들이 만나서 결합을 이룰 때의 차이에 의해서요. 즉 결합을 이루면 큰 원자들끼리 만났을 때는 그 체외각에 있는 전자들의 겹침이 적고, 그 다음에 작은 원자들이 만났을 때는 결합 길이가 짧아지면서 겹침이 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 원자들이 크면 그때는 축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PG 간의 겹침이 약해요. 작아요. 그래서 큰 원자들, 즉 붕소와 같은 큰 원자들이 만나서 결합을 이룰 때는 파이 궤도, PX와 PX 간의 겹침이 PG 간의 겹침보다 커서 이것들이 더 안정화되고 시그마, PG에 의한 시그마가 좀 더 불안정합니다. 반면에 불소와 같이 작은 원자들이 만나면 축 간에 그 겹침이 커져서 시그마의 겹침, 즉 PG에서 만들어진 3시그마 G가 더 겹침이 돼서 더 안정하고, 그 다음에 파이가 상대적으로 PG보다는 겹침이 작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리튬에서부터 불소까지 보면 리튬이 원자가 가장 크고 불소가 원자가 가장 작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결합을 했을 때 둘 사이의 겹침이 커져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모든 MO들이 시그마 G, 2시그마 G도 그렇고, 그 다음에 2시그마 U도 그렇고, 점점 에너지가 낮아져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지는데, 이 리튬에서부터 N2까지, 질소까지는, 그것들까지는 PX와 PY 오비탈의 겹침이 PG 오비탈의 겹침보다 커서 이것들은 파이 오비탈이 시그마 오비탈, 3시그마 오비탈보다 좀 더 안정하고, 그 다음에 원자 크기가 작은 산소와 불소에서는 이번에는 산소의 경우는 시그마가 즉 PG 간의 겹침에서 만들어진 시그마가 파이 오비탈보다 약간 더 안정한 상태가 되고, 불소가 되면 시그마가 파이 오비탈보다 훨씬 더 안정한 이런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가 N2까지는
2 시그마 G의 전자가 들어가고 그게 다 차면 그 다음에 2 시그마 U의 전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엔 파이의 4개의 전자까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 시그마의 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산소와 불소는 2 시그마 G, 그 다음에 2 시그마 U 스타, 그 다음에 3 시그마 G의 전자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1파이U의 전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조금 떨어지고 요거는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얘도 조금 올라가서 그 다음에 1파이 시그마 U의 전자가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불소의 경우는 마지막으로 1파이 G 스타의 전자가 전체 4개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전자가 2개 들어가면 뭐냐면 네온이 되겠죠. 네온은 여기까지도 전자가 네온이 만약에 Ne2가 만들어진다면 여기까지도 전자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합 차수와 결합 에너지, 결합 길이 간의 관계를 보면 이제 우리가 MO를 만들어서 쓰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결합 차수도 다양한 결합 차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합 차수는 이제 MO를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었으면 그 몰레큘러 오비탈의 전자가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결합 차수가 결정됩니다. 그 결합 차수는 기호로 B로 나타나고 B는 2분의 N-N 스타예요. 이때 N은 결합 궤도 함수에 채워진 전자수이고 N 스타는 반결합 궤도 함수에 채워진 전자수예요. 한 결합당 전자가 2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결합 차수는 2분의 1 해주면 결합 차수가 되겠죠. 그리고 결합 해리 에너지와 결합 길이 간의 관계를 보면 결합 차수가 클수록, 즉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지 결합 차수가 클수록 그 본드를 잘라내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결합 해리 에너지가 크고 또 결합 차수가 클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지게 됩니다. 몇 가지 이주기 원소들에 대한 결합 차수와 그 다음에 해리 에너지, 결합 길이 간의 관계를 보면 H2는 결합 차수가 1이고 그때 해리 에너지는 432.1로 상당히 큰 값을 가져요. 그리고 결합 길이는 75 피코미터이고 쭉 그래서 0이면 헬륨2는 결합 차수가 0이기 때문에 결합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결합 해리 에너지 자체가 없겠고 이 H와 H는 대략 6000 피코미터 정도 서로 떨어져서 존재합니다. 리튬 Li2는 결합 차수가 1이고 이때 결합 해리 에너지는 99.8로 수소보다는 훨씬 원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원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결합 해리 에너지가 훨씬 더 커지고 그다음에 결합 길이도 훨씬 더 커집니다. Be2는 이제 본 결합 차수 0이고 그래서 결합 해리는 거의 0에 가깝고 그래서 약하게 서로 접촉만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접촉 길이는 245 피코미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붕소2, 탄소2, N2 하면 차례로 1, 2, 3으로 결합 길이가 늘어나고 결합 차수가 증가하고 결합 차수가 증가하니까 결합 해리 에너지도 289, 599, 942로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합 길이도 159, 124, 110로 결합 길이는 짧아지게 되죠. 그럼 다시 N2, O2, F2를 보면 3, 2, 1로 결합 차수가 감소하니까 결합 해리 에너지도 942, 494, 154로 감소하게 되고 반면에 결합 길이는 110, 121, 141로 결합 길이는 늘어나게 되죠. 이제 7.2를 보겠습니다. 다음 화학종들에 대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결합 차수를 구한 다음에 이 화학종들에서 결합 에너지와 결합 길이의 경향성을 한번 논해보라. 즉 산소의 플러스 이온,
O2 중성 분자, O2의 마이너스 1가 이온, O2의 마이너스 2가 이온들에 대해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한 다음에 그로부터 결합 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결합 차수를 가지고 결합 에너지와 결합 길이의 경향성을 한번 보라 하는 얘기예요. 자, 이주기 원소, 이원자 분자화학 중기는 전자 배치를 가지고 전자 배치를 해보는 거죠. 그럼 먼저 O2 플러스 이온, O2 플러스 이온을 차례차례 이제 1시그마는 이미 다 차있으니까 거기 빼고 최외곽 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O2 플러스 이온은 2시그마 G의 2개, 그 다음에 2시그마 U 스타의 2개, 그 다음에 5니까 3시그마 먼저 들어가 있죠. 그래서 3시그마 G의 2개, 그 다음에 1파이 U의 4개가 들어가고, 여기 다 차면 그 다음에 1파이 G 스타의 전자가 하나 들어가겠죠. 그러면 결합 차수는 결합 궤도에 들어간 게 이거 2개, 4개 하니까 8개이고, 반결합 궤도에 들어간 전자수는 요거 2개, 요거 1개 하니까 3개죠. 8-3 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결합 차수는 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2가 되면 이거보다 전자가 하나 더 많은 것이니까 맨 마지막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1파이 G스타 2가 되겠어요. 그러면 반결합 궤도에 들어간 전자수가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8-4가 될 테고, 그러면 8-4 나누기 2분의 1 하면 결합차수는 B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가 이온은 그럼 이거보다도 또 전자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전자가 3개 들어가겠죠. 그러면 반결합 궤도에 들어간 전자수가 5개로 늘어나겠어요. 그러므로 결합차수는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2가 마이너스면 1가 마이너스보다 전자수가 하나 더 많으니까 이번에 여기에 또 전자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1파이 G 스타 4가 되겠죠. 그러면 또 반결합 궤도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반결합 궤도의 전자수가 하나 더 늘어나서 6이 될 테고, 그러면 결합차수는 1이 되겠죠. 따라서 결합차수 순으로 보면 O2 플러스가 가장 결합차수가 크고 O2 2가 마이너스가 결합차수가 가장 작죠. 그래서 O2 2가 O2 플러스, 그 다음에 O2 마이너스, O2 2가 마이너스 이런 순이 되겠어요. 그러면 결합 에너지 수는 결합 차수가 클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순서가 되겠죠. O2 2가 플러스, O2 2가 마이너스, O2 마이너스, O2 2가 마이너스 이런 순서가 되겠죠. 반면에 결합 길이는 결합 에너지와 결합 차수의 반대순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O2 플러스가 가장 짧고, 그 다음에 O2 마이너스, O2 2가 마이너스 이런 순서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볼은 분자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볼은 오펜하이머 분사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즉 화학 결합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볼은 오펜하이머 분사법은 핵의 질량이 전자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라는 그러한 성질로부터 핵들은 정지되어 있고 전자들만 빠르게 움직인다 하고 가정해서 다루는 것이 볼은 오펜하이머 분사법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다루기 위해서 이런 분사법의 개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적당한 핵간 거리를 일단 고정된 거리를 선정해서 주고, 그 다음에 전자들에 대해서는 슈로딩거 방정식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핵간 거리를, 이 거리를 임의의 거리를 선정했기 때문에 핵간 거리를 조금씩 증가시키든지 축소시키기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서 첫 번째 계산을 되풀이 해가지고 그 매번 계산할 때마다 에너지를 구해서 그 에너지들을 점을 계속 찍으면 그림 7.1과 같은 포텐셜 에너지 곡선이 만들어지고, 이때 그 곡선, 에너지 곡선으로부터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낮은 점이 그때 길이를 그 분자의 결합 길이, 평형 결합 길이로 다루고, 그 다음에 그때 에너지를 결합 해리 에너지로다가 사용해서 다루는 것이 본 오펜하이머 근사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수소분자 이온의 경우를 보면 본 오펜하이머 근사를 적용하면 수소분자 이온은 두 개의 전자, 두 개의 핵과 전자가 하나가 있는 경우죠. 가장 간단한 분자 길이죠. 거기에 적용시키면 해밀토니안은 전자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핵 간 포텐셜, 그 다음에 핵과 전자 간의 포텐셜, 핵 전자 간의 포텐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것을 전자에 대한 것과 핵에 대한 것으로 분리시키면, 요거는 이제 본 오펜하이머 근사의 요 값은 이제 고정된 값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전자들에 대한 슐레징거 방정식과 핵의 포텐셜에 구하는 슐레징거 방정식을 구해서 이 두 개의 에너지를 합하면 그게 본 오펜하이머 근사에 따른 전체 에너지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원자과 결합론은 원자 전자들 상호작용해서 결합을 형성한다. 원자 가전자들에 대해서만 다룬 것이 원자과 결합론이고, 줄여서 VB 이론이라고 하고, H2 분자의 경우 보면 H2 분자는 1번 전자가 A에, 2번 전자가 B에 있을 때와 2번 전자가 A에, 1번 전자가 B에 있을 때를 플러스로 선형결합한 것, 그것이 원자과 결합론을 위해서 만들어진 분자의 파동함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파동함수는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고, 3차원적인 형태로 보면 이렇게 돼서 이거를 자르면 원 모양, 즉 S 오비탈과 같은 유사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그마 결합이라고 부른다 했고, N2 분자의 경우는 이제 최외각의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있어서, 즉 PX1, PY1, PG1이 있고, 그러면 시그마 결합은 이렇게 PG와 PG가 결합해서 만나는 축간 결합이 만나는 것도 이와 같은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고, 파이 결합은 PX와 PY가 만나는 경우고, 즉 축에 수직한 그런 AO들을 에톤 오비탈이 만났을 때, 그때는 위에 하나의 로브, 아래 하나의 로브가 돼서 이걸 자르면 또 원자 오비탈의 P 오비탈과 이 P 오비탈과 유사한 모양이 돼서 그것을 파이 결합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그 다음에 분자 궤도 함수로는 이제 분자 내에 있는 전자들이 특정 결합에 속해 있지 않고 분자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고 보는 이론이 분자 궤도 함수론이고, 그래서 줄여서 MO 이론이라고 하고, 수소 분자 이온의 경우에 보면 MO 이론에서는 분자 내 전자가 특정 위치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또 궤도 함수들을 선형결합해서 통으로 다룬다. A와 B의 파동함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선형결합을 먼저 시키고, 그때의 정교화상수를 M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오비탈을 MO라고 하고, 이렇게 원자가 선형결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LCAO-MO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사이 MO는 플러스로 선형결합한 것과 마이너스로 선형결합한 것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로 선형결합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고, 마이너스 선형결합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돼서, 이거는 결합궤도함수. 이렇게 마이너스로 선형결합하면 둘 사이에 노드가 생기기 때문에 확률밀도 0인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결합을 못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반결합궤도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결합한 것, 즉 결합궤도함수에 대한 확률밀도를 보면 N자승 푸사이 A자승 플러스 푸사이 B자승 플러스 2 푸사이 A 푸사이 B가 되고, 요것만큼이 결합에 기여하는 것이죠. 이때 푸사이 A자승은 전자가 핵 A에만 있을 때의 확률밀도, 푸사이 B는 B에만 있을 때의 확률밀도, A, B는 두 파동함수 푸사이 A와 푸사이 B가 겹쳤을 때의 겹친 밀도를
psi b라고 하고, 이것이 psi b가 결합에 기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MO 플러스일 경우에는 이것은 결합궤도 함수인데, 그래서 두 결합궤도 함수는 플러스 2 psi b만큼 모강 간섭을 통해서 중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합이 이루어지고, 핵과 핵 사이에 양의 확률 밀도를 갖게 되고, 결합축을 따라서 만들어진 결합궤도 함수를 시그마 궤도 함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psi MO 마이너스는 반결합궤도 함수인데, 반결합궤도 함수는 이 마이너스 psi b만큼 두 원자 사이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그만큼이 두 원자 사이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 핵과 핵 사이의 영역의 확률 밀도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결합축을 따라서 형성하는 그 결합궤도 함수는 psi 스타 궤도 함수인데, 그리고 이 스타는 반결합을 나타낸다 했어요. 그 다음에 반전성, 그 몰레큘러 오비탈이 이 반전 중심을 통해서 반대로 옮겼을 때 같은 부호인 궤도가 있느냐, 반대 부호인 궤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합대와 온결합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짝 반전성, 같은 궤도, 같은 부호로 나타날 때는 결합대, 그 다음에 반대 부호로 나타날 때는 홀 반전성에서 온결합대 U로 나타낸다 했어요. 동핵 이원자분들의 경우는 H2와 헬륨2를 보면, 헬륨 H2는 1σg에 전자가 2개가 들어오고, 그래서 1σg가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 H2는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헬륨2는 1σg와 1σg U 스타에 각각 전자가 2개씩 들어가서 헬륨2는 1σ2, 1σU 스타 2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결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헬륨2라는 분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겹침 밀도 값을 적분해서 얻는 것이 겹침 적분이고 기호로는 S로 나타난다. 그래서 S는 인테그랄 psi 스타 psi b d 타우에서 구하면 되고, 붕소에서 불소까지의 원소들은 AO와 EP 오비트를 갖기 때문에 AO 사이의 선형결합의 종류가 이제 다양해지죠. 그래서 ES와 ES가 결합해서 Eσg와 Eσu 스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ES와 PX, PY는 MO를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ES와 EPG가 만나면 시그마 오비트를 만들고, EPG하고 EPG가 만나도 또 시그마 오비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EPX와 EPX, EPY와 EPY가 만나면 파이 오비탈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A를 정규했을 때, 그러면 1s와 1s, 2s와 1, 같은 레벨에 있는 그런 오비탈들이 만나서 만들어진 MO는 그때의 S값은 전부 1이다. 1s, 1s, 2s, 2s, EPG, EPD, EPX, EPX, EPY, EPI가 만났을 때 그때 겹침 적분값 S는 1이고, 그 다음에 다른 레벨에 있는 오비탈들이 만났을 때, 그 중에서 S와 PX 또는 PY가 만났을 때는 이거는 MO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S가 0이고, 그 다음에 ES와 EPD, 이제 서로 다른, 같은 궤도지만 다른 오비탈 간의 축간으로 만났을 때는 이때 S 값은 이 S 오비탈과 PG 오비탈 사이 이 두 AO 간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S 값이 다양한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차가 비슷하면 이때는 두 핵 간의 거리에 따라서 S 값이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파이가 궤도 함수는 이제 PX, PY, PX, PX, PY, PY 만났을 때 이때 만들어진 파이 궤도고, 플러스로 선형결합하면 파이 U 결합궤도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선형결합하면 파이 G 반결합궤도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B2와 F2의 경우를 보면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즉 EP와 EP가 만났을 때 파이 오비탈이 아래쪽에 있느냐,
파이 오비탈이 아래쪽에 있고 시그마 오비탈이 위에 있는 그런 경우와 시그마 오비탈이 아래쪽에 있고 파이 오비탈이 위쪽에 있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요 파이 오비탈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분소에서부터 질소까지 즉 핵 원자들의 사이즈가 커서 둘이 만났을 때 축간 겹침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그 경우에는 이 케이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산소와 불소 같이 원자들의 사이즈가 작아서 두 원자들이 만났을 때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가깝게 즉 많이 겹친 축간 겹침이 심하게 일어날 때는 이 케이스 즉 시그마가 아래 있고 파이가 위에 있는 그러한 오비탈 배열 순서를 갖는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은 N과 O 사이, 그래서 N2까지는 파이가 아래쪽에, O와 F는 시그마가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전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배치하다 그게 만약에 생각이 잘 안 나면 요 거리는 공수 요 순서대로 아래쪽에서 위쪽 순서로 전자를 배치하면 됩니다. 그럼 결합 차수는 결합 궤도함수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에서 반결합 궤도함수에 있는 전자수를 빼가지고 한 결합당 전자가 2개 들어가니까 2분의 1 해주면 그것이 결합 차수다. 그리고 결합 해리 에너지와 결합 길이 간의 관계는 결합 차수가 클수록 차수가 크면 즉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렇게 차수가 커질수록 결합 해리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큰 결합 해리 에너지를 갖고 그다음에 결합 길이는 짧아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강 화학 결합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